75세 할머니가 50년 만에 밝힌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셨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며 세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할머니가 눈물로 고백한 그 비밀,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질 겁니다.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마지막엔 통쾌함까지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옥순입니다. 올해 75, 이제 머리도 하얗게 새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엔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이 생생합니다. 25, 꽃 같은 나이에 결혼했었죠. 남편 이름은 김철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엔 자식이 셋 있었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영희, 막내 아들 준수.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죠.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난 날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10살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이었죠.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새벽에 나갔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아이들 잘 챙겨.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씨 보호자시죠? 네. 그런데요?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교통사고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었죠. 부인, 각오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큰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 아직 젊은 나이에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물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10살배기 민수가 울면서 말했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엄마?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남편 몫까지 해야 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돈 20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월세는 35만 원. 아이들 먹을, 입을 거, 학교 다닐 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재운 후에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저 좀 쓰세요. 뭐든 할게요. 그렇게 생선 손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손이 얼어붙어도 생선 비늘 벗기고 내장 빼내고 그렇게 오전 9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당으로 달려갔죠. 점심시간 서빙 아르바이트, 오후 2시까지 집에 와서 급하게 밥 해먹고 오후 3시엔 또 나가야 했습니다. 저녁엔 옷수선 일, 밤 11시까지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책상에 엎드려 자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기다리다 잠들었구나. 입을 덮어주면서 매일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 밥은 절대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엄마는 배 안 고파? 영희가 물으면 응,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했죠. 사실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아이들이 남긴 밥으로 저녁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어지러워서 길에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선 웃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소풍 간대. 준수가 신나서 말하면 속으론 걱정이었죠. 소풍 회비가 얼마지? 하지만 그래, 우리 준수 재미있겠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또 계산했어요. 이번 달 남은 돈, 소풍비 내면 또 모자라겠구나. 그럼 또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고 영희는 초등학교 5학년, 준수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게.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래, 이것들만 보고 살자. 자식들만 잘 크면 그걸로 됐어. 민수가 고등학생 됐을 때 선생님이 부르시더군요. 어머니, 민수가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대학 보내시면 좋은 곳 갈 수 있어요. 대학? 솔직히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을. 하지만 민수의 얼굴을 보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 그 눈망울을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래, 대학 가야지. 엄마가 보내줄게. 민수 대학 등록금. 당시 한 학기에 30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4년이면 2,400만 원. 제가 1년 동안 벌어도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신장을 팔면 1,000만 원은 받아요. 신장, 제 장기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나쯤 없어도 살 수 있다잖아. 민수만 대학에 보낼 수 있다면 병원까지 갔었습니다. 상담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합니다. 수술 후에 합병증 올 수도 있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하지?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담보도 없는 저에게 500만 원. 그게 한계였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도 찾아갔어요. 이자 얼마예요? 한 달에 10부예요. 엄청난 이자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내서 민수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금 500만 원에 한 달 이자가 50만 원. 제가 한 달에 버는 게 40만 원인데 이자만 50만 원. 원금은 꿈도 못 꿨습니다. 독촉 전화가 매일 왔어요. 김옥순 씨, 이자라도 내세요. 이번 달도 밀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텐 절대 보이지 않았죠. 더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청소일도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이자를 갚아나갔어요. 10년 동안 이자만 갚았습니다. 원금 500만 원, 10년간 갚은 이자 6천만 원.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하지만 민수는 모릅니다. 영희도, 준수도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했겠죠. 민수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삼성 들어갔어.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다 잘 될 거야. 이젠 끝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신부가 좋은 집 딸이었어요. 엄마, 결혼준비금 좀 도와주세요. 저는 또 빚을 냈습니다. 결혼예단, 예물, 신혼집 보증금 2천만 원. 영희도 시집 갔습니다. 혼수, 예단, 또 빚. 준수도 장가를 보냈습니다. 또 빚. 60대가 됐을 때 제 빚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빚만 갚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모실게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가면 엄마 미안한데 좀 불편해서 아이들이 있어서 공간이 좁아서 핑계였죠. 명절에만 잠깐 왔다 갔습니다. 설날, 추석, 그나마도 점점 뜸해졌어요. 엄마, 올해는 처갓집 가야 해서 엄마 애들 학원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바쁘니까 손주들은 가끔 왔습니다. 할머니, 그 소리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70살이 넘어가니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병원 가면 약값만 수십만 원. 그래도 참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아들이 효자가 됐구나.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엄마, 혹시 돈 어디 숨겨둔 거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왜?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치매 검사. 치매? 전 멀쩡한데.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동생들 데리고 왔습니다. 셋이서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응? 아니야, 엄마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봐도 이젠 요양원 가시는 게. 요양원?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왜 갑자기. 엄마, 거기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식사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영희가 팜플렛을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깨끗하죠? 우리가 매달 요양비 낼게요. 준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바쁘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세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서류를 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산 처리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이게 뭐니? 아, 그거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엄마 명의 재산 정리하는 거예요. 재산? 전 2월세 원룸밖에 없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인출 내역이. 보니까 지난 6개월간 제 모르게 300만 원씩 빠져나간 거예요. 누가 했어요? 보호자 명의로. 아드님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돼 있었어요. 2천만 원. 이건 언제? 3개월 전에 아드님이 오셔서 민수가 내 돈을 빼돌리고 내 명의로 대출까지.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너 내 통장에서 돈 빼갔지? 엄마, 그게 대출도 받았어? 내 명의로? 엄마,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내 돈을 훔쳐가? 훔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엄마 돈은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그 돈 쓸 데도 없잖아요. 우리가 미리 좀 쓰는 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쿵.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여기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하셔서 민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도 준수도 다음 날에야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말투였어요. 나 죽을 뻔했어. 에이, 괜찮으시잖아요. 근데 엄마 요양원 언제 가실래요? 아, 이게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옆 침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옥순아, 나도 그랬어. 자식들 다 똑같아. 그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요. 자식들한테 평생 퍼져봐야 나중엔 버려져.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생 희생만 한 내가 바보였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전날 제게 준 통장이. 옥순아, 이거 숨겨둬. 절대 자식들한테 말하지 마. 나중에 내가 힘들 때 그때 써.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할 때 모은 돈이었죠. 평생 손도 안 댔습니다. 자식들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쓸 거야. 집에 와서 더 조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게 더 있었어요. 옛날 집 한 채, 시골에 있는 작은 땅, 모두 합치면 5억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빈털터리인 줄 알았겠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자식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요.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통장 인출 내역, 무단 대출 서류, 요양원 강제 입소 시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 횡령죄, 그리고 노인 학대죄까지.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르게 조용히. 한 달 후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밥 사줄게. 다 같이 모여. 오랜만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것들 시켜줬어요. 엄마, 오늘 왜 이래요? 민수가 의아해했죠. 응, 그냥
너희들 보고 싶어서. 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기로 마음 정하신 거예요? 영희도 거들었어요. 그럼 빨리 가세요. 거기 좋대요. 밥을 다 먹고.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죠. 열어봐. 열어보니 법원 고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고소한다. 사기죄, 횡령죄, 노인학대죄로. 자식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증거 다 있어.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무단으로 대출받은 거, 요양원에 강제로 넣으려 한 거다. 엄마, 그건 오해야. 오해? 너희들 입으로 어차피 엄마 돈은 우리 거라고 했잖아. 녹음까지 해뒀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게. 엄마, 빈털털이 아니야.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5억? 응.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평생 숨기고 살았지. 너희들 주려고. 그런데 이젠 생각 바뀌었어.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50년을 키워줬는데 날 요양원에 버리려 했잖아. 준수가 무릎 꿇었어요. 엄마, 제발. 늦었어. 다 신고했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횡령죄로 전과자가 됐으니까요. 영희는 남편한테 이혼당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준수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비용, 벌금, 전,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 샀습니다. 조용한 곳에 햇살 잘 드는 혼자 편히 살고 있어요. 손주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할머니, 저희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그런 짓 하는 줄. 울면서 사과하더군요. 괜찮아. 너희 잘못은 아니야. 손주들한텐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다시는 안 만나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칩니다. 목숨도, 재산도, 시간도.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비하세요. 자식 위에 다 퍼주다가 나중에 버림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온 날들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자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그게 제가 70평생 살아보고 깨달은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